한국이 다행스럽게도 중동 원정 첫 경기를 무사히 승리로 마쳤습니다. 천신만고 끝에라고 해야겠죠. 선수들은 우선 이기고 나면 그 순간은 졸전의 기억은 사라지고 사기가 충전이 됩니다. 그게 정말 다행입니다. 손흥민도 런던 더비를 앞두고 기분 좋게 준비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80분이 될 때쯤에는 손흥민이 그냥 주저앉아 쓰러질까봐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아니 이기고 있는 중이어야 뭘 교체 좀 시키라고 하지.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선 선수들 대부분 유럽에서 왔다고 해도 손흥민은 일요일 경기 풀타임을 뛰고 날아온 겁니다. 거기다 나이도 감안해야 되잖아요. 이틀 쉬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졸전으로 홈에서 무승부를 하면서 풀타임을 뛰었어요. 거기다 15시간 또 날아가서 6시간 시차가 있는 곳에서 다시 적응을 하고 이젠 35도 폭염 속에 훈련을 하고 경기 때도 34도였습니다. 거기다 손흥민 스타일 아시잖아요. 그냥 막무가내로 열심히 해요. 경기장에서 쓰러져도 좋다는 듯 빠르게 승기를 잡아야 손흥민은 쉬게라도 할 텐데 시작은 좋았잖아요. 선수들이 모두 멀티포지션인 듯 정말 유기적으로 잘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황희찬의 멋진 선제골도 터졌습니다. 이어서도 계속 밀어붙였던 한국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단번에 개선을 시킨다고? 조금 기대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그렇게 격하게 뛴 것도 아니에요. 많은 거리를 스프린트 걸듯 한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30분쯤부터 점점 느슨해졌고 오만이 밀고 들어오니까 전반 추가 시간에 안타까운 실점이 나오면서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자책골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실점이 문제가 아니라 실점하기까지 과정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대등한 팀처럼 밀렸으니까요. 홍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그 부분을 인정하고 그 원인이 수비 라인이 내려앉아 있으면서 한국 진영에서 머물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내려앉고 싶어서 내려앉았겠냐고요. 오만이 밀고 올라오는 걸 중원에서 차단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게 없는 한국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반 35분까지 무득점. 진짜 참사 각이었잖아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이 경기 3대1로 이겼지만 약 50분 동안은 분명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이건 진짜 냉정하게 실패한 경기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물론 본인이 맞고 난 후에 정확히 훈련이 3번도 안 했을 것입니다. 선수들 개인의 회복이 더 급선무였을 테니까요. 단번에 완성형 팀이 되길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어떤 변화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할 수 없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게 홍 감독은 전체적으로 좋았다고 하니까 앞으로 2년여 동안 계속 비난만 받을 상황. 솔직히 클린스만 엄청 비판했고 그 비판은 전술이 없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홍 감독이 이끈 대표팀도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냥 선수들 개인 능력으로만 의존하는 경기였다는 거죠. 솔직히 결과론이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거 부정하지 않겠어요. 감독이 꼭 전술이 좋은 걸로만 능력이라고 할 수 없죠. 경기를 보는 눈, 현재 상황 판단해야 할 게 많습니다. 라인업부터 좀 볼까요? 왜 정승현이어야 했습니까? 분명 저 같은 아마추어들도 오만이 피지컬이 높지 않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만의 공격력이 나쁘진 않지만 한국을 상대로 헤딩골 넣는 거 쉽지 않아요. 정승현은 강한 피지컬의 선수들 막을 때 필요한 선수 아닙니까? 아니 호주하고 붙을 때나 필요하지. 결국 실점 어떻게 합니까? 피지컬 좋은 본인이 넣어버렸잖아요. 오만을 높게 평가한 겁니까? 의욕이 더 넘쳐서 오히려 실점. 그리고 경기 중에 황희찬이 코치진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본인의 위치에 대해서 당황하면서 자리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오만에게 허용한 프리킥과 코너킥이 10개가 넘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은 언제나 찾아오기 때문에 전술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비 부분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잖아요. 보세요. 자, 중국입니까? 중국 코너킥으로만 2실점하고 망했잖아요. 실제로 사우디는 정말 그거 노렸습니다. 10명으로 안 되니까 세트피스로 넣겠다. 물론 그 확률이 높지 않지만 이 세트피스 골로 운명을 가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전반 20여 분부터 왜 이렇게 된 건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손흥민이 풀타임까지 뛰고 많은 선수들이 풀타임을 뛰었는데 그렇다면 전반
20여 분 상황 결코 체력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선수들이 이틀 쉬어도 전반전 정도는 쏟아 부을 수 있거든요. 골을 넣고 나사 풀린 걸로 보여지고 밀고 들어올 때 그 대처를 전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거 아시안컵 때도 계속 겪었던 거잖아요. 손흥민이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아시아 팀들의 레벨이 많이 올라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이 공격만 잘한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안컵 무너졌던 게 결국 실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참사를 겪은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강팀은 실점이 매우 적어야 합니다. 특히 약팀 상대할 때 실점이 없어야죠. 일본도 원정에서 바레인을 만났는데 아예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유효슈팅은 아예 없고 코너킥 한 개 허용. 기회조차 주질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요 자리가 어렵기도 하고 일본보다는 약하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약한데 똑같이 하는 건 뭔가요? 박용우 여기저기 노력은 보였지만 그 자리는 노력만으로 진짜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일 수 있는데 손흥민이 골을 넣고 나니까 박용우를 교체하는데 다시 그놈이에요. 우선 정우영을 명단 제외를 시켰죠. 2대1로 겨우 앞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우영을 투입한다? 이 정도면 최종 예선 성적만 급급한 감독일 뿐이고 한국의 축구 레벨이 올라갈 기회 자체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인맥 축구라는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데 박용우도 결국 인맥. 거기다 박용우도 나이가 적지 않아요. 이 정도 선수로 안 된다는 거 축구 팬들 다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역전골을 넣은 시간은 82분이었습니다. 이후에 선수 교체는 손흥민을 뺀 공격수 2명을 교체했습니다. 오만이 체력이 바닥이 난 건 보였나봐요. 그런데 한국도 체력이 바닥나 있었잖아요. 손흥민을 톱으로 뒀다면 양민혁은 충분히 투입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습니다. 홍 감독은 그 어떤 신사람도 주지 못한 겁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본인이 국민들에게 지가 맞았다는 거 보여주기 위한 본인 위한 경기를 한 겁니다. 다음이 이제 요르단과의 원정 경기인데 또 똑같이 경기할 겁니까? 복수해야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체력적으로 요르단에 밀린 상황에서 원정 경기입니다. 또 똑같이 할 거냐고요. 공격수들만 유기적인 플레이가 아니라 미드필드 진영에서 유기적인 플레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생각해 봤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할까? 솔직히 좀 겁은 나더라고요. 요르단 원정에서 갑자기 수미를 파격적으로 바꾼다? 아니면 수미를 없앤다? 그래도 수십억 받는 감독인데 그 정도 통찰력은 있어야죠. B조에서 요르단은 최약체 팔레스타인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국은 비겼는데 긴장을 늦출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라크는 쿠웨이트를 상대로 전반 초반에 퇴장을 당하면서 결과도 0대0 무승부가 되었습니다. 순위의 중요성은 우선 한 경기씩은 다 치러보고 얘기하죠. 손흥민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그래도 팬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남은 8경기에서도 매번 최고의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인생 최고의 경기를 펼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첫 출발이 깔끔하지 않았는데 원정에서 어려운 경기를 이겨서 더 단단한 팀이 된 것 같다. 우리에게는 이제 8경기가 남았고 인생 최고의 경기를 할 기회가 8번 남아있다. 오늘처럼 이렇게 자신있게 한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상태가 너무 좋았다면서 거의 승리의 공을 오만하게 돌렸고 한국의 잔디도 개선되길 바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10월에도 상암에서 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던데 과연 축협이 이 숙제를 잘 풀 수 있을까요? 걱정됩니다. 그리고 홍 감독 스스로도 라인이 내려왔다는 걸 파악이 됐다면 그냥 구경만 하지 말고 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감독이 될 수 있길. 으이그! 이상 인수영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